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지난주 안 나오셨다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 마차 왜 안 나와? 유유. 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고향에 계신 우리 여사님. 네. 그 여사님께 댓글 달지 마시라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 발라당님하고 폴 17님하고 제가 다 적어놨어요. 마차는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 하하, 뭔가 이상한데 낌새가. 에? 좋아요, 좋아요. 그럴 수 있지. 목소리 뿅간 사람들. 다음에 우리 유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다음에 희랑님.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우리 최정민님. 네, 안녕하세요, 최정민입니다. 네 분과 함께 재밌는 트윗속과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특검을 연장시키는 방법, 조홍천 의원의 아이디어가 있다는데. 네. 지금 특검법을 살펴보면은요, 특검법의 시한이 끝난 때가 언제라고들 알고 계세요? 이번 특검은 수사권 기소권은 2월 28일로 끝나는 건 맞아요. 근데 특검법이 끝나는 건 언제들 알고 계세요? 기소된 피의자들이 다 처벌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법원에서 선고가 다 끝나야 돼요.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그게 유죄건 무죄건 선고가 나야지 끝나는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누가 포기하면 1심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특검이 2월 28일이 지나고 나면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 특검은 인원을 대폭 줄여서 공소 유지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검사 역할로. 그래서 특검이 계속 살아있고 특검법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 이 부분만 2월 28일에 끝나기 때문에 특검법을 직권상정화라고 하는 특검법에 한 줄만 들어가면 돼요. 맨 밑에 부칙 조항에 한 줄만 추가돼서 3월 달에 다시 재상정해서 직권상정하면 특검법을 그 전에 있는 특검법을 부활시킨다라고 하면 얼마 많은 기간 동안 그러면 완벽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세균 씨가 아마 이번 100만의 또 울림에 소리에 가슴이 좀 울림이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기대감을 해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영수 특검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지금 사실상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박영수 특검 집 앞에는 몰려가가지고 뭐 거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가면서 협박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를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 일종의 반동 세력인 거죠. 예, 일단 문제가 됐었던 건 이 장기정이라고 자유청년연합 대표라는 인간이 박영수 특검 집 앞에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했던 그 퍼포먼스들, 예를 들어 뭐 박영수 특검 얼굴에다가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그 현수막에 불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박영수 특검을 뭐 두드려 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경찰들이 아무리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건 집회 시위의 자유의 정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놓고 일방적으로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왜 강하게 제지를 안 하는지 좀 그게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박영수 특검 신변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뭔 짓을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저도 이거 많이 받았는데 술상무님의 트윗입니다. 1. 대한민국 공식 권력 서열 4위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 2. 박영수 특별검사 테러 위협. 3. 제1야당 민주당의 대권 후보 문재인 테러 위협. 박사모에 최근 올라오는 글인데 이게 반국가 테러 세력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 바로 아까 그 최정민 씨가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무서워요. 요새는 밴드나 뭐 여기저기서 정보를 보내주는 거를 읽다 보면은 영상이나 글들이나 그 분노를 넘어서 테러, 정말 살인 그런 단어들을 서슴없이 사용을 하는 이들이 이것을 어디까지 밀고 갈 건지 아까 그 유명종 님이 말씀하신 것도 믿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푸나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일부러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밀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이상하게 그들만의 전쟁 게임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3월 1일 날에 태극기를 개항을 하라고 단체들이 다니면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초인종을 울리고 태극기 개항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러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위험 수위를 우리가 그 어떤 어느 일정한 선을 넘는다고 하죠. 우리가 촛불을 들게 된 이유가 이렇게 나라가 처참하게 망가진 상황에서도 평화롭게 촛불을 든 의미가 많은 수의 다수의 군중들이 평화롭게 진행하자는 것을 외쳤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간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촛불이라는 행사로 지금 계속 이렇게 17자까지 온 거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일정한 선을 넘지 말자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뭐 차벽을 넘자라는 주장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쪽 이 박근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관제데모하는 이 사람들은 사회적 금기를 넘어섰어요. 죽여라, 때려잡자, 이런 얘기들은 이미 선을 넘어섰고요. 이 선을 넘어선 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내사를 들어가든 본격적인 수사를 들어가든 들어가야 돼요. 검찰과 경찰이 이 일을 손 놓고 있는다고 하면 서울중앙지검, 서울에 있는 경찰청 근무태만이에요. 맞아요. 이 자유청년연합 이 단체가 항상 보면은 가장 이러한 미디어를 리드해 나가는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거든요. 이 장기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름이 낯익어서 찾아보니까 백남기 선생님 때도 이 사람이 백남기 자녀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라면서 페이스북에 기재를 해서 가족들한테 고발당했었던 그 사람이기도 하고요. 세월호 일주기 때 노란 리본 찌는 퍼포먼스를 했던 그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을 지금 한두 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계속 내버려 둔다는 거는 책임이 있는 거죠. 검찰, 경찰에게도. 우리만 때려잡을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이 방법도 너무나 저질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시점에서 트윗 하나 투척 한번 하겠습니다. 아몰랑 7시간 묻지마 님의 트윗입니다.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몽둥이 광란 집회를 자청한 장기정. 광화문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일베들 데려다 치맥 파티 열고 물대포로 사망한 백남기 씨 세 자녀를 살인 혐의로 고발하고 이상호 기자까지 고발한 개토레이였다는 경찰은 테러방지법 뒀다 뭐하심? 이라는 트윗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장기정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수구 집회를 여는 그 인간들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테러방지법에 다 해당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3월 1일에 수구 집회가 열렸을 때 그런 폭력 사태라든지 그런 폭력적인 발언이 있으면 바라건대 경찰이 현장에서 다 즉각 구속해야 돼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게 내버려 둡니까?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이고 일단 통장부터 까보고 싶네요. 이런 건 있죠. 촛불 집회가 한참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었죠. 폭력이냐 아니냐. 우리 대응이 말이에요.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폭력 집회를 주장을 했었어요.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고 역사에 유례가 없는 역사의 한 장면을 남긴 건데 그래서 성공한 혁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공한 혁명. 그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할 기회를 줬다라고 하면 또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친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최일이 떠는 화염병 날아다니고 전경들 막 다치고 일반 시민 중에 부상자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무슨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들이 저럴수록 사실은 보수의 앞으로의 집권은 멀어진다. 속아서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 중에 다수가 등을 돌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론은 내가 봤을 때 3대 1 정도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보수를 찍어왔던 사람들이 50% 있던 사람들이 반으로 쪼그라들어서 25%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75%가 중도이거나 반박근혜 진보이거나 이런 쪽으로 그쪽을 완고하게 찍었던 사람들의 차이까지 다 합쳐도 25% 저는 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싫어해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률을 찍는 사람들까지 포함해도 한 25% 정도가 최대라고 보는데 이제 중도 쪽으로 가버린 사람들 또는 야당 찍겠다고 가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이런 발악들. 대리인단도 하는 짓거리도 그렇고 박근혜 하는 짓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집회하는 주최 측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 이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발악할수록 다음 내년 지방선거요?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이 분위기로 가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혈 사태 같은 걸 일으켰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수구 보수 세력한테 유리할까요?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민주 진보 세력에게 월등하게 유리한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계산하지 않는다면 이자들은 정말로 멍청한 거고요. 북한이 지령을 내려서 남한의 상황을 좀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 보이고 쫙 내려가면 돼요. 역사의 반전이란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반전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 무섭다. 쟤들이 사고 치면 어떠지? 해! 하려면 해. 큰 틀에서 보면 니들 완전히 망하는 길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들이 하는 것이 무서워 보이는 게 아니라 가짜나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총칼도 안 들고 약탈할 수 있겠어요? 해봐야 행패나 부리죠. 길거리에서.
그것이 낱낱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박근혜의 수준을 보여주는 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미올님의 트윗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을 알아내 야구 방맹이를 들고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가 있었다. 특검법 제20조 별칙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의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하세요. 집회의 자유 있습니다. 그런데 겁박과 협박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법 집행하시는 분들 이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얼굴 다 까졌고 행위 다 녹음돼 있고 체포하세요. 자, 박영수, 이정미 이 두 분 어떤 일도 없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분들은 한 분, 두 분이라도 이제는 빠지시면은 굉장히 상황이 좀 곤란해진다. 경호는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